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6경기가 있어서 6경기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있었던 경기들 지금 6번 경기까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적중이 된 경기도 있고 적중에 실패한 경기들도 있습니다. 적중했던 경기들은 이제 서울의 핸디캡 패나 뭐 제주의 승, 뭐 언더, 아산의 패 언더, 뭐 인천의 승과 핸디캡 승리 뭐 이런 게 적중이 됐고, 웨스트햄과 맨시티의 경기는 맨시티의 승 쪽을 봤었기 때문에 적중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중이 되지 않는 경기들도 있고 적중이 되는 경기들도 있다 보니까 좀 잘 조합을 해 나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대구 대 포항의 경기입니다. 배당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항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원정팀이지만 포항이 정배를 받았고요. 1점대 후반대에 정배를 받았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좀 국내에선 비슷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로 조금 나눠지고 있는 나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K리그 1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 경기 승무패 쪽으로 본다면 저는 뭐 배당 쪽으로도 해외 배당에서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기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포항이 조금 더 원정이지만 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승부의 느낌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승무패를 봤었을 때는 이 경기는 포항 쪽이 가장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다 동기부여는 크게 없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있을 테고, 반면에 원정팀인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다 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대구는 에드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어쨌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특별한 부상자 없이 좋은 흐름을 연승을 해나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이제 원정을 떠나는 그런 포항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경기는 포항이 더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패 중에서는 대구의 패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조금 오버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버가 정배이기도 하고 이 정배라는 점도 일단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스타일적으로 이 수비적으로는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공격적으로는 빠른 역습과 템포를 살릴 수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런 두 팀이 만난다면, 특히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득점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어서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포항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길 것 같은데, 이기더라도 많은 점수를 내는 것보다는 1점 차이로 겨우 조금 승리하지 않을까, 2대1 내지 3대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대 상주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일단 상주가 역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광주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해외 배당은 이게 뒤바뀌어져 있긴 한데 국내 배당에서는 홈팀인 광주가 일단 정배를 받았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광주가 정배를 받았기도 하고 일단 배당적인 흐름에서는 국내 배당에서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서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긴 한데 저는 조금 과감하게 광주의 승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팀 다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광주는 일단 잔류에 성공을 했고 상주는 이번 시즌 원래 동기부여가 없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일단 두 팀 다 동기부여는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상주가 아마도 조금은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강주가 이제 펠리페와 홍준호가 복귀를 했고 박정수의 경고 누적과 아슈마토프가 출전하지 못하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과 수비에서의 그런 공백이 풀렸고, 그리고
펠리페가 투입이 된다면 저는 광주가 이런 상주의 측면과 뒷공간을 좀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주는 일단 오세훈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안하긴 해도 그래도 말씀드렸던 경기력대로 본다면 광주가 상주의 좀 뒷공간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의 승 쪽으로 과감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오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더의 느낌도 약간은 있긴 하지만 두 팀 다 수비적으로 광주는 어쨌든 아슐마토프, 홍준호가 복귀를 하긴 하지만 아슐마토프가 없고 상주는 뭐 워낙에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뒷공간과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어서 이 경기에서는 좀 오버 쪽으로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이기더라도 이 경기는 조금 1점 차이로 겨우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광주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현대가 더비고요. 울산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배당은 국내 배당, 해외 배당 둘 다 전북이 정배를 받았어요. 원정이지만 전북이 정배를 받았고요. 배당적인 부분에서는 국내 배당에선 비슷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해외 배당에선 패 쪽이 가장 많고 승과 무승부의 확률도 있는 경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이 모습들을 비교를 해본다면 전북이 정배를 받긴 했지만 저는 일단 이 두 팀의 모습이 지금 승점이 동일한 상황이고 울산이 지금 다득점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울산이 비기고 다음 경기에서 전북이 큰 다음 경기에서 울산과 전북이 둘 다 이긴다는 가정하에 전북이 큰 점수차로 이기지 않는 이상 일단 울산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울산보다는 전북이 오히려 더 급한 상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급하게 또 더 급한 팀은 저는 전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비온 존슨과 불트위스, 특히나 뭐 비온 존슨을 제외하더라도 불트위스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큰 것 같긴 합니다. 반면에 전북 같은 경우에는 한교원도 복귀를 했고 이용도 복귀를 했고 지금 부상자가 없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팀은 전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경기력적으로도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전북이고 그리고 맞대결 전적에서 특히나 이번 시즌에 울산이 전북 상대로 2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전북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오즈들이 판단을 해서 배당을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이 일단은 무승부만 해도 이득인 상황이고 울산이 홈에서의 경기인데 관중이 있는 상태에서 전북 상대로 또 이번 시즌 3연패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이청용을 아마도 조기 복귀를 시킨다면 불투이스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의 전북이 연승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은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울산이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과 무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는 무승부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울산의 무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 조금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가 정배긴 하지만 저는 조금 역배로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조금 오버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울산을 비기기만 해도 이득이기 때문에 조금은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이런 중요 매치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울산 이변이죠. 어쨌든 이변 쪽인 역배인 울산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쪽을 보고 있어서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 뭐
네, 일단 배당적으로는 원정팀인 에버튼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우스햄튼과 지금의 에버튼을 비교를 했었을 때는 원정이긴 해도 에버튼의 배당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흐름에서는 국내 배당에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패로 나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을 봤었을 때 에버튼의 히샬리송과 하메즈, 히샬리송은 징계고요. 그리고 하메즈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콜먼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에 에버튼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우스햄튼이 어쨌든 간에 잉스나 체아담스 그리고 레드먼드 이런 선수들이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에버튼이 조금은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에버튼이 너무 높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걸리고, 사우스햄튼이 일단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승보다는 조금은 무승부 쪽으로, 에버튼이 그래도 중원에서의 알랑이나 두쿠레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버튼이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정배인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이제 수비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 아무래도 또 조금 라인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뒷공간과 측면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팀이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적으로 어쨌든 홀게이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수비적인 공백들이 좀 많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두 팀의 공격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득점이 조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이변 쪽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보고 있어서 핸디캡 승으로, 사우스햄튼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울버햄튼과 이제 아스날 경기가 있죠. 이 경기는 지금 아직 인플레이 사이트 자체가 24시간 기준으로 뜨기 때문에 아직 뜨진 않아서 이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6위 울버햄튼 대 13위 뉴캐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이 배당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선 승 쪽으로,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무승부의 느낌도 조금은 있긴 하지만 울버햄튼이 뉴캐슬 상대로 약한 모습과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많다라는 점이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울버햄튼이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좋지는 않지만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주력이 느린 부분들을 울버햄튼이 그래도 히메네스와 트라우레가 건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래도 울버햄튼이 간신이라도 저는 조금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피스나 아니면 역습에서의 그런 한방, 분명히 뉴캐슬이 라인을 내려서 울버햄튼을 고전은 하겠지만 극장골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넣지 않을까, 후방 막판에 좀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울버햄튼의 승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뉴캐슬이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분명히 울버햄튼이 고전을 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로 울버햄튼이 이기더라도 1점 차, 그리고 1대0 이렇게 간신히 저는 조금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5위 아스날 대 4위 레스터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 국내에선 승무, 해외 배당에서는 승, 그리고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지만 승의 빈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아스날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 최근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홈팀이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팀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는 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 다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지금 스타일적으로 선제골을 넣는 팀이 추가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를 보고 있지 않고, 패턴적으로는 레스터의 승이 없다라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첫 번째로 참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경기력적으로는 레스터가 지금 어쨌든 뭐 페레이라, 뭐 세인지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은디디도 없고요. 그래서 수비적으로는 조금은 불안한 팀은 더 레스터가 더 불안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레스터의 공간들, 그리고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 부상자의 공백으로 인해서 그런 불안한 부분들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승을 보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뭐 레스터의 수비적으로 부상자들로 인해서 불안하긴 하지만, 아스날 역시 뭐 다비드 루이즈가 있긴 한데, 다비드 루이즈도 워낙에 좀 불안한 선수여서 아스날의 수비도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선제골을 넣는 팀이 조금은 더 추가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스날의 승을 보고 있고, 아스날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대구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은 광주의 오버, 3번은 울산의 핸디캡 승리, 4번은 사우스햄튼의 오버, 5번은 울버햄튼의 언더, 6번은 아스날의 오버,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 이 6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안전하게 본다라고 하는 2경기만 꼽자면 대구의 오버, 그리고 울산의 핸디캡 승을 가장 조금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트맨과 인플레이 게임에서 이렇게 두 개 다 가봤고요. 배트맨에서는 2.2배당, 그리고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8배당으로 인플레이 게임이 조금 더 높은 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주말 마무리 다들 잘들 하시고요. 그리고 주말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